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러 문제도 있지만 권위주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권위주의가 꽤 많이 남아있는 사회 중에 하나죠. 가부장적 여러 가지 질서들,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조직 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군대도 그렇고요. 또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문화라는 이름으로다가 상명하복식, 그런 이 폐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열 문화라거나, 특히 이거 중에 권위주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그 남자를 또 우선시하는, 그리고 성차별하는, 양성평등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그런 폐단들이 어떤 경우는 거의 제도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여성들의 불평등 정도는 뭐 전 세계에서 100위권에 이르는 그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 문제는 단순히 무슨 어떤 영감, 뭐 아저씨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대단히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문제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극복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어떤 정말 이게 투쟁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똑똑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럽게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든 대부분의 이 제대로 된 나라들은 그 나라의 인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 인권법 만들자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남한 인권법이 없다는 거예요. 남한 인권법. 그게 뭔가 하면 차별금지 기본법이라는 법입니다. 성, 연령, 종교, 무슨 신앙, 무슨 여러 이유로다가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인간은 다 동등하다. 근데 이 차별을 갖다가 용인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갖다 법으로 바로잡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이 번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북한 인권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남한 인권법은 북한이 만들어줘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한 데는 더 필요하고 더 긴요한 게 남한 인권법이 우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북한 인권법 만들어도 북한에 적용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권위주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거를, 권위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이 모든 사태에 뭔가 큰 기획, 배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음모론인데, 글쎄요, 뭐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음모론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사태로 해서 국민들이 막 분노하니까 역정보가 흘러나와요. 그런 어떤 고도로 훈련된 엄청난 자본을 행사하는, 옛날에 댓글 부대 같은 걸 움직이는 그런 특수한 정보 권력들이 소위 말하는 찌라시 같은 걸 갖다가 자기들이 만듭니다. 시중에 정보지 같은 걸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부산의 LCT 사건 같은데 야당의 뭐 대선 후보 이런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 이런 걸 만들어서 돌리고, 그로 인해서 유언비어들이 막 생기면 또 그걸 가지고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이렇게 일베 같은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가공해서 만드는, 이게 다 기획이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암약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가 뭐 어떤 그런 기획하에서 터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다만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은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검찰개혁이 공수처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뭐 헌재도 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더 많고 집권당의 의중이 더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을 정당 해산 재판 같은 거 통해서 해산하면 어떠냐 이러는데, 물론 공수처 하나 만든다고 검찰이 한 번에 다 개혁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헌재 역시 문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거는 법과 제도로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서 제 답변은 뭔가면은 공수처로도 만들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게, 세상에 완벽한 해결 방법은 없지만은 근본적인 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헌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아까 한 50년 동안 정권을 새누리당한테 안 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장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야당 내지 진보적인 정당들이 그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되잖아요. 행정부에 계속 예속된 건 마찬가지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재를 행정부에 예속됐다고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헌재가 이제까지 보면은 주로 검찰. 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기능인데 그걸 갖다가 검찰로부터 빼낸다는 거죠. 빼내므로써 그건 지금 그래서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도둑놈 잡고 이런 기능을 빼내는 문제가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거는 고위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문제이고 그걸로 검찰이 정치 검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떼내면 상당 부분 해결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 안 떼놓고도 검찰 잘 운영되는 나라들 참 많습니다. 일본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 왔기 때문에 또 정치 권력이 검찰을 많이 악용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생해 왔기 때문에 특수한 방법, 다른 나라에서 잘 안 쓰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해산하는 문제는 뭐 해산 요건에 충족되면은 해산해야 되겠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니까 자꾸 이제 통진당 해산하듯이 저는 통진당 해산할 때도 그 반대하는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두를 해서 제가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정당을 해산하는 나라가 잘 없어요.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건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은 독일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밉다고 해서 정당을 갖다가 해산하고 정당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재판에 붙여가지고 그걸 강제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악용될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을 갖다가 억지로 헌법재판소 끌고 가서 해산시켜버리는 지난번 통진당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질문이 안 나왔지만 제가 자꾸 말씀하시긴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갖다가 독일식으로 바꾸면요. 지금 그 집권당은 평생 영원히 국회 내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합니다. 예. 그건 제가 100%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제도의 문제입니다. 부산 같은 데 보면요. 부산 시민들이 새누리당에게 가장 표를 많이 줄 때 54%를 줍니다. 가장 적게 줄 때는 52%를 줍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그 정도밖에 안 줘요. 근데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18개 선거구 중에서 몇 개를 차지하는가 하면은 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맹점입니다. 맹점이에요. 독일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독일만이 아니라 독일식이든 스웨덴식이든 벨기에식이든 네덜란드식이든 어느 나라 선거제도를 갖고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특히 개혁으로는 새누리당과 같은 당이 국회 내에서 50% 이상의 의석을 어떤 선거를 치르더라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제도의 전환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12월 2일, 12월 국회에서 탄핵안 부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그런 국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마 국민들이 국회 해산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재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헌회가 헌재 없애야 됩니다. 아마 국민들이 그런 정도로 심각한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부결되면은 길은 없느냐? 있죠. 더 싸워야죠. 국민 불복종 운동, 조세 납부 거부 운동,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요. 이 나라를 마비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 행사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독일 헌법에서는 저항권이라 그래요. 저항권. 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단전 단수하면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 B 플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또 합법적이고 그 헌법에도 부합되는 그런 길이 좀 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헌은 뭐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누굴 위한 개헌인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개헌들은 뭐 대개 다 정치인과
특정한 정치 세력을 위한 개헌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친다고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 미국보다도 대통령 중심제의 미국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어디다가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 국회에다 주자는 겁니다. 책임 총리제 분권형 얘기하지만은 그 총리는 어디서 뽑습니까? 국회에서 뽑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회의 권력을 대통령 권력을 조금 줄여서 국회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대통령들이 하도 미운 짓들을 많이 하니까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데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국회에다가 권력을 더 주면 좋은 일인가? 국회의원인 저는 반대합니다. 왜? 지금 국회는 잘못 구성된 국회예요. 아까 제가 선거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선거제도로 잘못 뽑혀진 국회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의당이잖아요. 정의당이 선거에서 7% 얻었잖아요. 국회에서 몇 퍼센트 의석을 갖고 있습니까? 2% 갖고 있잖아요. 7% 의석을 얻었으면, 지지를 받았으면 독일식으로 했으면은 21석을 가졌어야죠. 근데 왜 의석을 2%만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5%는 누가 먹었습니까? 다른 당이 가져갔죠.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이런 선거제도를, 이렇게 구성되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에다 권력을 더 많이 주면 새누리당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함께 고치지 않고서 헌법만 고쳐서 국회의 권한을 더 키우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잘못된 정치를 더 확산시키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먼저 고치거나 최소한 같이 고쳐야 된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국민을 위한 개헌에 의해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뭘 보면 아느냐? 투표할 때 보면 압니다. 우리는 투표할 때 제일 많이 찍을 때 몇 명 찍습니까? 도장을 몇 개 찍습니까? 8개 찍습니다. 미국은 보통 투표할 때 몇 개 찍느냐? 53개, 54개 찍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6명 정도를 뽑고 나머지 2개는 정당 투표인데 미국에는 사람 뽑는 게 4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상급자가 이렇게 지명하게 돼 있는, 상급자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게 미국은 국민의 권리로 돌려져 있어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나머지 10개는 뭐냐? 정책이에요. 정책. 우리 지금 정책 투표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정책은 다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여기 다 위임돼 있잖아요. 미국은 그게 다 국민의 손에 들어가 있어요. 투표 한번 하고 나오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미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는 누구의 권리였나요? 옛날에는 유정자들의 권리였는데 국민들에게 돌아간 거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서울시장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20년 전에는. 지금은 서울 시민에게 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헌법을 고친다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누구한테 주느냐? 왜 국회에만 줘요? 국민한테는 왜 안 줍니까? 누구를 위한, 근데 지금 국민한테 권력을 더 돌려주자라는 개헌론자 있어요? 정치권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헌의 시점. 만일에 내년 12월에 원래 예정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탄핵이나 아니면 다른 하야 등을 통해 가지고 선거 시기가 앞당겨진다면은 개헌은 이 선거에 같이 섞이면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합니다. 개헌만 하더라도 촛불 광장에 100만 명이 한 마음으로 혼인일체가 돼서 모였지만은 개헌 얘기하면 다 수십 갈래로 갈라져요. 갈라지기 때문에 이 특히나 대통령 선거가 4월이나 6월식으로 조기서 대선으로 앞당겨지면은 개헌은 원천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주자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중에 어떤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부동의 약속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그 프로그램대로 이행을 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12월에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개헌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근데 왜 그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현행대로 대선하면은 당선 안 될 게 뻔한 사람들. 이 판을 다른 판으로 만들어서 다른 어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대단히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문제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극복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어떤 정말 이게 투쟁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똑똑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럽게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든 대부분의 이 제대로 된 나라들은 그 나라의 인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 인권법 만들자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남한 인권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북한 인권법 만들어도 북한에 적용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권위주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거를, 권위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이 모든 사태에 뭔가 큰 기획, 배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음모론인데, 글쎄요, 뭐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음모론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사태로 해서 국민들이 막 분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러 문제도 있지만 권위주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권위주의가 꽤 많이 남아있는 사회 중에 하나죠. 가부장적 여러 가지 질서들,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조직 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군대도 그렇고요. 또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문화라는 이름으로다가 상명하복식, 그런 이 폐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열 문화라거나, 특히 이거 중에, 권위주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그 남자를 또 우선시하는, 그리고 성차별하는, 양성평등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그런 폐단들이 어떤 경우는 거의 제도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여성들의 불평등 정도는 뭐 전 세계에서 100위권에 이르는 그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 문제는 단순히 무슨 어떤 영감, 뭐 아저씨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한인권법, 그게 뭔가 하면 차별금지기본법이라는 법입니다. 성, 연령, 종교, 무슨 신앙, 무슨 여러 이유로다가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인간은 다 동등하다. 근데 이 차별을 갖다가 용인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갖다 법으로 바로잡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이 번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북한인권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남한인권법은 북한이 만들어줘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한테는 더 필요하고 더 긴요한 게 남한인권법이 우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